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문제풀이에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 버전은 CC2022 버전입니다. CS6 버전과 CC 버전은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CS6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CC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해 놓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과 기본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 1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80이죠.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우리도 뷰에서 눈금자를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쇼 룰러. 색상도 필요한 색상들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색깔들만 따로 뽑아서 모아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패널 중에서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미 여러 가지 색깔들이 뽑혀 있긴 한데 시험에서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에서 New 컬러 그룹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름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따로 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단 임의로 GTQ라고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폴더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게 되면 컬러 칩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M20, Y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 값이 없으면 0으로 두시면 돼요. M20, Y30. K에 대한 언급도 없죠? 그러면 그렇게 OK해서 색깔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을 뽑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두 가지 색깔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색상 값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색깔을 콩 찍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뽑을 수 있게 컬러 칩이 보일 거예요. 콩 찍으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CMYK 값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미리 만들어 놓은 스와치에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컬러를 CMYK 모드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뽑았으면 이 친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룹으로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룹에다가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라디언트 있는 부분에다가 뽑아 넣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는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범위를 좀 제한해 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해서 쭉 당기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대략 10과 2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거의 80과 90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일수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에 대해서 뽑아놓은 그라디언트 색상 넣으시면 되는데 동글동글 퍼져나가고 있죠.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로 타입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색깔 값이 안쪽이 짙은 색깔이 아니라 바깥쪽이 짙은 색깔이니까 그거는 뒤집어 주세요라고 수압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반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퍼지는 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슬라이더 이용해서
많이 퍼질 건지 조금 퍼질 건지를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두리는 없으니까 윤곽선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배경으로 깔아놓은 라인은 움직거리는 게 불필요하죠. 오브젝트를 그럴 때는 잠가 놓는 게 편해요. 요 두 개의 원의 경우에는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꺼내 놓고 합체할게요. 패스파인더 패널을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합쳐주세요라고 유나이트 합쳐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안쪽에 밝은 부분은 비슷한 모양이죠. 그대로 복사하셔서 알트 드래그 색깔을 바꿔줄 거고요. 크기만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도 배경으로 깔아줄 거니까 오브젝트는 그때그때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락으로 잠궈주세요. 사람의 얼굴 부분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하나 뽑겠습니다. 얼굴은 40에서 60 사이 요 정도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목 부분은 3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라고 범위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뽑혀 나온 걸 드래그해서 원의 둥글기 정도를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형을 이용하시고요. 도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펜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그리셔야 되겠죠.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곡선의 방향이 틀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곡선이 뽑혀져 나온 점을 클릭하시면 핸들이 잘라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달리해 줄 때는 핸들 뽑혀져 나온 점 콕 찍어서 꺾어 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은 반만 그리겠습니다. 그 친구를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게 되면 하나의 머리가 되겠죠? 얘를 1라고 선택했고요. 회전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보입니다. 거울을 이쪽에다가 세워 놓고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심점은 Alt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고 방향이 맞는지 확인. 기존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개체들의 순서를 바꿔주실 때에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보시게 되면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맨 앞으로 가라, 맨 뒤로 가라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한 단계씩 뒤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뒤에 그림자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 겹쳐 놓으시고요. 두 친구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십시오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렇게 반달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귀와 눈을 그렸으면 이만큼이라고 머리카락과 얼굴은 빼야 되겠죠. 뺄 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머리카락은 뺄 거다, 얼굴을 뺄 거다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귀와 눈만 보입니다. 반사시킬 거니까 리플렉트 어디 기준으로요? 여기 거울을 얼굴의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세우겠습니다. 라고 Alt 클릭. 반대로 비치는 거 확인하시고 카피. 입의 경우에도 귀를 그렸던 거하고 똑같이 원을 하나 복사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겠습니다.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요만큼의 짙은 부분이 남는 입의 모양이 될 겁니다. 얘랑 얘랑 마이너스 프론트. 혀 부분은 요만큼만 잘라서 혀 부분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번엔 패스파인더 말고 그냥 칼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레이저 툴 지우개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지나갈 수 있게 그려주세요. 분리가 됐습니다. 요거만이라고 선택해서 혀 부분은 핑크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거품 표현하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만들겠습니다. 거품 부분만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 친구들을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되겠지만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시게 되면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브러쉬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럭 브러쉬 보입니다.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팔뚝의 두께값이 얼마나 할 건지는 브러쉬의 크기 눈으로 보이시죠? 혹시라도 요 동그라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캡슐 키를 꺼주시고요. 크기를 키워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눌러주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욕조의 부분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죠.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욕조 하단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 위에 네모나게 잘라내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색깔을 하늘색 계열로 지정을 해준 거는 요 물줄기를 말하는 것 같죠. 점선인 경우에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스트로크 패널에 옵션을 열으셔서 점선입니다라고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시고 선의 길이 맞추시면 되겠죠. 12는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친구는 조금 더 가깝게 거리값을 조절하겠습니다. 4만큼 가고 3만큼 떨어뜨리는 반복.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물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방금 만들었던 요 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스포이트 툴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콕 찍어 주시게 되면 똑같이 반영이 될 거예요. 팔에 대해선 욕조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몸통과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요 아이에 대해서만 팔만 따로 자르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쌍둥 잘라 주시게 되면 팔만 따로 분리가 될 거고요. 요 친구만 앞쪽으로 나와라 라고 순서를 바꿔 주시면 되겠죠. 글로프로시 이용해서 손가락도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리본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하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래쪽만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얼마나 줄일 건지는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리본의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리본을 한쪽 잘 만들어 주셨으면 그대로 몽땅 선택하셔서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Alt 클릭.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경로와 이름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 맞춰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 160에 12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줄 겁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160에 하이트 높이는 120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하시고요. 크레이트.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많죠? 색깔들을 몽땅 다 뽑아 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개체들의 색깔만 먼저 따로따로 뽑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뉴 그룹.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색깔을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꽃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패턴을 사용할 친구.
색깔을 C70, M30, Y100 반복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네요.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바로 나타날 거예요. 왼쪽에서 어느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건지, 오른쪽은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건지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아서 요 안에다가 개체를 배치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게 어렵다면 연필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꽃을 펜으로 하나 먼저 그리고 연필로도 나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가로는 방향과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다르다면 핸들을 꺾어주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을 잘라줘야 되겠다. 선이 뽑혀 나온 중심점을 클릭해서 핸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만들고 나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펜 도구 이용해서 클릭, 방향을 바꿔줄 때는 핸들 뽑혀 나온 점을 클릭하셔서 잘라버리세요. 순서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 단축키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필 도구를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아이에 대해서 선에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의 두께값들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들었고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채워주는 색깔로 표현하시게 되면 펜툴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죠. 모든 아이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 거고요. 만든 아이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 메뉴 보일 거고요. 만들어 줄란다 메이크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플라워 채워지는 형식이 옆으로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고 있네요. 모양에 불만 없습니다. 그대로 하겠다. 던이라고 체크하고 나오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내가 만든 패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곰돌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다가 곰돌이를 그릴 거고요. 색깔 뽑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색상 넣겠습니다.
곰돌이의 얼굴 반을 그렸으니까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시고 반사되지 않아야 될 아이들은 쉬프트 눌러서 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어디 기준으로 해서 반사할 건지 알트 클릭. 반사되는 거 프리뷰로 보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나머지 곰돌이의 손 부분은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 확인하시고요. 뒤쪽에 타일 부분의 경우에는 사각형 그리셔서 블렌드 도구 이용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요 사이에다가 3개를 더 메꿔 주시면 되겠죠? 블렌드 도구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얘고요. 끝나는 애는 제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사이에 4개가 메꿔져 있는데요. 블렌드 도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스텝 3개를 이라고 개수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블렌드 돼서 몽땅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알트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자락에다가도 하나 더 놓을 거고요. 나머지도 채우도록 할게요. 블렌드 도구로 선택하셔서 채우실 때에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만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뿅 찍어 주시면 실제 존재하는 건 시작과 끝 두 개밖에 없죠. 이 사이들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둘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익스팬드 확장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뷰에서 아웃라인 봤을 때 이제 중간에 있는 사각형들이 다 존재하는 아이가 되었네요.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시작은 얘고요. 끝나는 건 제입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사이가 메꿔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역시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텝의 개수를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다가 몇 개나 메꿀 건지를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단추 눌러서 완성을 했고 순서는 맨 뒤로 빼겠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친구는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세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깔부터 뽑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이어진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깔 쿵 찍어주시고 컬러 칩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CMYK 모드. 세제의 몸통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이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은 짙은 색이고 가운데가 밝아 보이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을 두 개만 줬는데요. 밝은 아이가 중간에 낑겨 있어야 되니까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색깔 값을 중간으로 이렇게 밝은 아이에 옮겨줄게요. 어두운 게 하나 더 필요하죠? 어두운 친구를 알트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쌍둥이가 이렇게 하나 더 생깁니다. 손잡이 부분을 빼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모양을 대강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게 되면 손잡이 부분이 빠졌고요. 중간에 줄무늬도 블렌드로 표현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를 선택해서 하얀색의 선 시작점, 중간에 거쳐가는 흰 선, 그리고 끝나는 흰 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몇 단계인지 스텝을 본인이 직접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개수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에 투명도가 들어있는 친구는 이 뚜껑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투명도는 transparency라고 하는 투명도 오퍼시티 값을 주시면 됩니다. 60%라고 색깔이 반투명해졌어요. 이 친구들은 합체를 시켜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축소된 건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해서 축소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가늠하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곰돌이 가져다 놓을 거고요. 순서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곰돌이의 색깔들이 살짝살짝 다른데요. 이 친구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곰돌이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색깔 값들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네요.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이 색깔은 이라고 따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색상들에 대해서만 색깔 값 맞춰주세요. 다시 되돌아 나오시면 되겠죠. 셀렉션 도구 누른 상태에서 곰돌이가 아닌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다른 친구들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곰돌이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셔서 다른 아이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다시 나올 거고요. 라벨지의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곰돌이의 발가락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삐져나간 부분 자를 거를 이렇게 도형 하나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 갖다가 옮겨 주시고요. 삐져나간 곰돌이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 잘라줄 하얀색에 덮어진 클리핑 재료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삐져나갔던 부분들이 주변 정리가 되는군요. 손잡이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따로 펜도구 제작했고요. 몽땅 잡아서 패스파인더 나눠주겠습니다. 디바이드 나누게 되면 조각조각 나게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파내면 되겠죠. 개체의 순서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상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요 안에서 만들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이렇게 살짝 구부려 줄게요. 복사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 선을 만드실 때는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는 두께감만 나와 있죠. 점선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대시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오브젝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익스팬드 확장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색깔을 채워주는 거 흰색으로 순서를 맨 앞쪽으로 빼시게 되면 얹어지는 거 보이시죠? 개체들을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고요. 일부분은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노란 부분은 패턴으로 한번 더 씌워줘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 쉬프트, 옆면까지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바로 앞에다가 같은 위치에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F.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더 있는 거 맞아요. 그 아이들에다가 채워주겠습니다. 패턴 정해놨던 거 보이시죠?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그 크기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값을 주시면 되는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어서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V체크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오브젝트를 잠가 놓는 게 좋겠네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살짝 옆면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건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쉐어 툴이 있을 거예요. 쉐어 툴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뜹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줄 건지 이렇게 모양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희는 호리젠탈 가로로 바꿀 건 아니니까 버티컬이라고 해서 세로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상자는 위쪽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죠? 상자의 모양이 잘 보이도록 선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요만큼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눠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지우도록 할까요? 패턴을 씌워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개체를 하나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같은 위치에는 컨트롤 F에서 붙여 넣습니다. 채우는 걸 패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들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브러쉬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군요. 이렇게 브러쉬에 대한 얘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에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중에서 차콜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차콜이 바로 안 보일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일단 창을 띄울 거고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모양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싶으실 때는 리스트로 찾으셔도 됩니다. 리스트 뷰 보시게 되면 이름이 차콜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 210에 297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윗수는 210, 하이트는 297.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눈금자는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킬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 배경의 색깔은 이렇게 메쉬를 이용해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웁니다. 210에 297짜리 사각형 만들 거다 라고 해서 옮겨 놓을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 제시하고 있는 색상으로 지시하면 되겠죠. 전체의 색상이 푸르게 물들었는데 안쪽에 살짝살짝 노란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메쉬 도구 이용해서 위치를 콩 찍어 주시고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죠? Y30입니다. 더 이상은 손볼 일이 없으니까 이 배경은 오브젝트 락을 걸어서 잠궈 놓을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문제이지요. 심볼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을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색깔을 만들겠다라고 새 색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은 다 뽑았고요. 조금만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선택할 거고요. 크기를 살짝 줄일 겁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얼마나 줄일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드실 때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방향키 눌러주시게 되면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정도 가능해요. 심볼 오브젝트가 잘 그려졌으면 몽땅 다 선택하셔서 심볼 패널로 가세요. 질질질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심볼 등록이 될 겁니다. 위키먼트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죠. 심볼이 새겨졌으니까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할까요? 뒤쪽에 배경이 되는 친구들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유리창과 벽도 만들어줘야 되겠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의 위치만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상에서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클리핑 자료를 네모 쫙 그려주도록 할게요. 덮어주는 요 사각형 바깥으로 삐져나간 막대들 몽땅 다 선택하셔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창을 하나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뾰족한 나뭇잎의 경우에는 일립스 동그라미로 그려주시고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magne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양쪽 끝단을 꼬집꼬집 해주시게 되면 나뭇잎이 바로 만들어지죠. 배경이 되는 친구들이 제작이 끝났으면 모두 잠궈 놓는 게 좋겠죠? 몽땅 선택하시고 오브젝트는 그때그때 락을 걸어주세요. 캐릭터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이 캐릭터는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 보일 거예요.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프리뷰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빗자루에서 꼬불렁꼬불렁하게 블렌드되는 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도구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용지 바깥에까지 그려줬고요. 컨트롤 클릭하셔서 선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선에 대한 색깔값 지시된 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블렌드에 대한 색깔 CMYK 0 하얀색이네요. 어두운 색깔이 될 선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펜도구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펜툴 옆에 있는 커버처 툴 이용하셔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시작점, 클릭할 때마다 곡선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져요.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꿀렁꿀렁한 선이 만들어지죠. 색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값도 윕스가 3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께값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두 개의 선을 블렌딩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선은 요거, 끝나는 선은 저거라고 해서 엮어주시면 되겠고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로 스페이싱 되어 있는 거 스텝으로 바꿔주실 수 있죠. 문제에선 15단계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심볼로 만들어진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심볼 프레이 들으시고요. 심볼 패널에 가셔서 내가 만든 이퀴먼트를 선택합니다. 이쯤에다가 하나 클릭, 저쯤에다가 하나 클릭,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셔서 배치를 해주세요. 개수가 혹시 너무 많이 생겼다 싶으시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사라집니다. 위치는 맞는데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사이저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커질 거고요. 너무 많이 커졌다 싶으면 역시 Al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세요. 작아집니다. 크기를 조절하다 보니 위치가 살짝 틀어지고 있네요. 다시 심볼 도구 꾹 누르시게 되면 쉬프터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 옮겨주시고요. 방향을 틀어주고 싶습니다. 심볼 도구 꾹 누르시게 되면 스피너 방향이 있죠. 도구에 가까이 가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화살표 모양 보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색깔이 살짝 반투명하고 파랑 색깔, 초록 색깔로 더 씌워져 있죠. 그 아이들도 역시 심볼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스테이너라고 해서 물감을 지울 수 있어요. 칠해주는 색깔을 스와치해서 파랑입니다 라고 갈아 끼우시고요.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더 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감의 색깔을 바꿔서 클릭하시게 되면 적용이 되죠. 살짝 반투명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심볼 도구 꾹 누르시면 스크리너가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인다라고 하면 역시나 Alt 눌러서 살짝 살려주세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품 뽀글뽀글한 친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도구 누르시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꼬불텅꼬불텅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 브러쉬로 선 그린 거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버블이 없네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찾도록 하죠.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리스트 뷰로 볼 건지 썸네일 뷰로 볼 건지 선택하셔서 모양을 찾으세요. 버블에 대해서는 그 크기가 2포인트입니다 라고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의 두께값 2포인트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같이 좀 커다란 거품이 뽀글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글자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자의 간격이 좀 멀어 보입니다. 셀렉션 툴 누르시고요. 캐릭터의 옵션을 열겠습니다. 글자를 띵 누르시게 되면 글꼴 크기 그리고 여기 줄 간격이 보이죠? 줄 간격을 기본값으로 그리고 그 값보다 좀 작게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그 글자에 대해서는 엔벨롭 디스톨트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짝 꾸깃하게 구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군요. 셀렉션 툴로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구겨줄란다라고 하는 엔벨롭 디스톨트 보입니다. 거기에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아트보드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 하나 만들도록 하죠. 210에 297이라고 용지를 커다랗게 하나 만들 거고요. 전체를 깔끔하게 덮어주도록 할게요. 잠겨져 있는 친구들은 오브젝트를 모두 락을 풀어주셔야 같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될 거예요. 몽땅 다 선택하겠습니다. 싹 다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주변 정리가 된 거 확인이 되시나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던 거니까 이 친구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캐릭터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펜도구 작업할 때 시간이 많이 더디신 분들은 연필을 활용해서라도 빠르게 완성을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을 얼마나 예쁘게 그리는지보다는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